오늘 X에선 테슬라 머스크 신규 보상안에 관한 글이 핫했습니다. 우선 최초 맥락을 알기 위해 테슬라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18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번 CEO 신규 보상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하여 ISS는 다시 한번 투자와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포인트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주들이 이전에 2번 투표한 보상, 즉 일론이 이미 획득한 보상에 반대 투표를 추천했으며 2025년 이번 CEO 성과 보상에도 반대했습니다. 라는 성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를린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었고 테슬라 관련 여러 게시글을 통해 인지도가 좀 쌓인 유저 로맹 에두eng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19일 테슬라의 앞선 성명을 인용하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향후 10년 동안 겨우 2조 달러에 도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번에 제안된 보상 패키지는 이 성취에 대해 일론 머스크에게 대략 200억 달러의 주식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주가로부터 대략 연 3.8% 성장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이길 뿐이며 S&P 500을 상당히 하회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S&P 500을 하회하는 성장을 한다면 회사 가치 200억 달러를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으로서 저는 테슬라를 사랑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주주로서 저는 테슬라가 CEO에게 과도하게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2025년 보상안은 CEO에게 과도한 지불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유능한 CEO들은 정치적 갈등 유발 없이도 테슬라를 똑같이 성장시킬 수 있고 이 제안만큼 과도하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주요 의도는 10년 동안 2조 달러 시총 도달이라는 최소 목표조차도 과도한 보상이고 일론 머스크처럼 정치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인물보다 유능하고 안정적인 CEO가 테슬라를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누가 칼 들고 테슬라 투자하라고 협박했냐는 겁니다. 매번 투자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테슬라 주주지만 이거 문제입니다. 라는 식으로 고상한 척, 합리적인 척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이 가져다 줄 높은 수익률은 취하고 싶지만 그가 갖고 있는 너무나 진취적인 회사 운영 방식과 좌충우돌적인 성격에서 오는 불안감은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괜한 소리를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좋게 보이면 투자를 하고 불안하면 팔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벌고 싶고 또 불안하기도 싫어서 양쪽을 다 취하고 싶은데 정당화가 힘드니 주저리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줄에서 다른 유능한 CEO들은 정치적 갈등 유발 없이도 테슬라를 똑같이 성장시킬 수 있다 라는 말은 대체 누가 그럴 수 있는지 이름 하나만 좀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의 이 글의 댓글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시가총액 합계를 초과합니다. 그 CEO들 중 누가 테슬라를 이끌길 바라십니까? 그래요, 나는 아니겠죠 라며 어처구니 없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에두eng 로맹의 이 글은 수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홀마스 카탈로그는 일론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조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만 하면 첫 번째 지급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쉽고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2조 달러 시가총액과 그걸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테슬라는 또한 500억 달러의 이자, 세금 및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같은 이정표도 달성해야 합니다. 게다가 2조 달러 시총은 쉬운 줄 아십니까? 역사상 이 수준에 도달한 회사는 극소수입니다. 이 보상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1조 달러였습니다. 2조 달러 시가총액은 지난달 계획 발표 이후 주주 가치가 약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주들이 이 계획을 거부한다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일론은 테슬라 AI를 오늘날 위치까지 이끌 수 있는 극소수 사람 중 하나이며 그의 원래 비전을 완수할 적합한 리더입니다. 라고 하였고 2013년부터 테슬라에 올인하여 39세에 은퇴한 유명 투자자이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속 시원한 발언을 하는 제이슨 드볼트도 주주로서 테슬라가 CEO에게 과도하게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일론에게 과도하게 지불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부족하게 지불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론이 테슬라에 머물며 최고의 AI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인재를 내부에 유지하도록 그를 묶어놓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사실상 제로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빌어먹을 과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FSD 배포 기간 동안 일론이 얼마나 필요할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배포는 사고 없는 순조로운 과정이 아닐 겁니다. 일론의 경영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의 일론이 갑자기 떠난다면 어딘가에서 마법 같은 CEO가 나타나 테슬라의 미친듯이 복잡한 사업과 관계들을 운영할 거라는 생각에 너무 안심하고 있습니다. 일론의 보상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는 45,000주 이상의 제 주식을 전부 팔아버릴 겁니다. 제로로 떨어지게 될 테슬라 열차에 탑승하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한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테슬라 AI팀의 선임 엔지니어 윤타차이도 솔직히 말하면 이 패키지가 통과되어도 우리는 일론에게 마크 저커버그가 고용한 한 명의 엘리트 AI 엔지니어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적은 시간당 급여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고용한 AI 엔지니어 중 누가 일론 머스크보다 1000배 더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더 나은 AI 엔지니어를 찾을 수 있어도 또 다른 일론 머스크를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상 무급으로 일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앞으로의 모든 성취를 달성할 때까지 거의 10년이 걸릴 그 여정에서 급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커버그의 보상 패키지는 그에 비해 훨씬 쉽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사를 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생사를 건 회의는 머스크 주도의 테슬라의 생존이 걸린 생산성과 혁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고강도 미팅으로 내부자로서 그것을 직접 경험한 그는 일론만큼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으며 보상 패키지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 인플루언서 제임스 스테판슨도 보상한 최저 기준인 2조 달러가 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시가총액을 0.6조 달러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다른 어떤 자동차 CEO도 이루지 못한 규모의 성장입니다. 저는 보상안에 찬성 투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이 테슬라의 7조 달러의 추가 가치를 창출하여 테슬라를 6배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에게 4억 2,300만 주를 주당 334달러에 판매하는데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9월 5일에 누구나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주식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립니다. 투표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5.2만 팔로워의 제프 루츠도 로맹 에두eng은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만큼 잘 또는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유능한 CEO의 이름조차 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반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일론의 시간 가치, 시장 상승 가격은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어제 소개해드렸던 마이크 피 또한 무인차를 위한 제조 라인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면서 소프트웨어 팀이 동시에 비감독형 FSD를 전달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걸 또 다른 CEO가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일론은 오늘날 살아있는 거의 모든 리더와 달리 배짱이 있습니다. 그 없이는 테슬라도 없으며 그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 그 자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 파산 직전에서 이 회사를 소생시켰고 일론은 언젠가는 자신의 야심을 공유하는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미친 짓입니다. 그는 전례 없이 관료주의를 깨부수는 미친 생산성의 상징입니다. 반면 전통 자동차 CEO들은 전기차를 이익나게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투자자들에게 조작된 분기 보고서를 주면서 전기차 계획을 슬슬 철회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일론은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그의 비전을 안전하게 실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이 보상 패키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당황하게 합니다. 테슬라를 팔고 투자할 다른 회사는 많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글들은 그나마 신사적이고 에두eng 로맹에 대한 공격적인 글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저 일렉트릭 퓨처는 로맹 에두eng의 글을 인용하며 이 인간은 몇 개 게시글을 올려서 관심을 받은 이후로 나르시시스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전직 테슬라 직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글을 올리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그는 낮은 직급의 직원이었는데 이젠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라며 맹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XAI 그록팀에 소속된 IOC 자이스왈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의사결정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론은 2조 달러 결과에 대해 아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며 일론은 에두eng의 글처럼 그런 부정적 시나리오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야심찬 최상의 성장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비전 중심 리더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유저 테슬라 칼은 당신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당신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으로 일론이나 그가 이미 쏟아부은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새 보상안 계획의 모든 지급분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이전 계획의 지급분을 달성한 이후 회사 가치를 다시 2배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안은 합리적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DBA씨도 보상안을 제대로 먼저 읽고 나서 소셜미디어에 떠벌리십시오. 테슬라 헤이터들로부터 좋아요를 많이 받는 건 그닥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말은 총알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10년 후 시가총액이 겨우 2조 달러라면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8.5조 달러로 끌어올려야 1조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5개 단계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당신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감당이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고, 유저 도리아는 일론이 떠났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에 불과했을 겁니다. 어떤 CEO도 FSD나 옵티머스의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잡스가 있었던 애플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테슬라의 혁신 속도는 비즈니스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일론 머스크 덕분입니다. 2010년부터 테슬라 주주로서 그의 이전 보상 패키지가 거부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패키지가 투표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알터 마체테도 그래요. 머스크 대신 웨이모의 CEO 중 하나를 데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심지어 2명이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300억 달러를 써서 탑승자 전용 1억 마일만 주행한 그 회사의 CEO 말입니다. 마일당 300달러네요. 대단합니다. 일론은 300억 달러로 3개의 거대한 공장을 짓고 FSD를 개발하고 에너지 사업 전체와 전 세계 충전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테슬라는 FSD로 60억 마일을 주행했습니다. 혹자는 그게 감독형이라 불만이라지만 그래도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라며 비꼬았습니다. 복합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스쿼크 스퀘어는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투자자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운 리더십을 싫어합니다. 테슬라의 제조, 제품, 혁신, 파이프라인은 탄탄합니다. 부족한 것은 최고위의 안정성입니다. CEO의 주요 임무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지 정치적 싸움이나 소셜미디어 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론 당신의 천재성은 혁신에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당신을 최고 혁신 책임자로 두고 주주와 전략적 성장에 집중한 새로운 CEO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당신은 워싱턴의 너무 많은 의사결정자들을 소외시켜 테슬라가 확장할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기관의 저항은 한 가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하였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저는 유럽연합은행이 제 하나기 때문에 투표를 못하지만 만약 테슬라 주주로서 투표할 수 있다면 저는 테슬라 CEO 보상 계획에 찬성할 거라는 점입니다. 큰 장점과 단점이 있어 공유하고 싶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론이 세운 계획을 실행할 다른 CEO는 없다고 믿습니다. 수백만 대 완전 자율 로봇 택시와 인간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옵티머스 로봇으로 글로벌 GDP를 키우고 번영을 가져올 테니까요. 게다가 테슬라 시총이 8조 달러가 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재정적으로 자유를 얻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일론은 기업가, 혁신가, 비전가의 완벽 조합으로 기술과 기후변화, 재정 번영에서 세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론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게 큽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 대통령으로 남을 트럼프를 지지해서 세계적 피해와 전쟁을 불렀고 표현의 자유를 망치는 그를 옹호하며 헌법 기본 조항을 여러 번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마가 운동의 독재 야망을 1930년대 독일처럼 지지하고 독일 극우를 후원하니 정치 민주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1조 달러를 주는 건 민주주의의 위협이고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 AI의 기술을 악용당하지 않게 일론에게 통제권을 주는 건 좋지만 그 권력으로 일론 본인이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치 권력을 모든 사람 이익에 맞게 다루지 못하고 민주사회에 해를 끼쳤으니까요. 앞으로 나아질지 악화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렉스 이 글에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